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관점들 함께 해드리면서 이 투자 시장의 다양한 길라잡이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거래일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살펴보실 텐데요. 다양한 헤드라인들 시장에 나왔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은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 지표가 3.4%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3.1%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들이 사그라드는 분위기들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도 발표가 되는데 이 베이지북을 토대로 이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관한 우리가 전망치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또 투자 시장에 관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면 될 것 같고요. 미증시는 월요일 시장 휴장이다라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소폭의 하락세를 겪었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골드도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져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혼조 양상들 보였던 뉴욕 증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헤드라인들 걸렸을까요? 분위기들 좀 파악해 볼 텐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본격 상장되고 시장에 다양한 의견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립토 헤드라인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서머스는 이제 시장에 나와서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옹호론적인 시각들로 돌아선 그였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에 관한 다양한 긍정적인 발언들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한 현물 ETF가 승인이 났고 그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블랙록 역시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스탠스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절차들 얼마나 조속히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이익으로 또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의 상승률도 시장에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관련한 흐름들 계속해서 한번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를 질색하는 금융당국이다라는 헤드라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증권사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만들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ETF 상품들 중에는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에서 운용되는 ETF 상품을 실제로 중개를 통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조차도 불허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당국 역시도 사상 최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외에 있는 현물 ETF의 중개조차도 우리 증권사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시점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여론들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견을 달라라는 그런 여론들까지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이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을지의 여부들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헤드라인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GBTC 자금 유출에 관한 불안감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비트코인 현물 ETF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 관한 유출량이 많았다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감으로 대두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격 역시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역시도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 오늘 인사이트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승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대감이 이끌었다면
반감기에 관한 기대감들로 인해 시장이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어떤 포지션들 이어가야 할까요? 역시나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 때고요. 자, 그렇다면 또 비트코인 시세를 비롯한 암호화폐 흐름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42,000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는 42,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약세론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세를 넘어서 회복 단계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양상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알트코인들도 상승세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솔라나 코인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95달러 선에서 100달러 선 살짝 아래로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의 하락세를 겪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회복 단계에 돌아서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흐름들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또 헤드라인과 시세들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가 함께 했었던 그러한 주말 사이였는데요. 주말 사이에 또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방향성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또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온체인 데이터상의 변화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 시장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들 한번 얻어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제부터 열어보고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성적표에 관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이제 많은 성적표들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양한 보도들을 좀 한 번에 모아봤고요. 네, 대부분 이제 외신 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타임라인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조정이 있었고 또 그리고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출량들도 많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맞았다가 현재는 약간의 보합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가 휴장일입니다. 휴장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11일부터 상장이 됐다라고 하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의 데이터들을 좀 토대로 앞으로의 시장을 좀 유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자료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1개의 비트코인 승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들 아시는 또 이제 운용사일 겁니다. 많이들 접해보셨기 때문에. 자, 아크 21 쉐어스의 비트코인 ETF도 상장이 됐고요.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프랭클린, 또 그레이스케일, 해시덱스, 그리고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같은 이 IBIT라고 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이제 관련한 데이터들 계속 보여드릴게요. 바네크, 벨키리, 위즈덤 트리의 비트코인 펀드까지도 이제 모두 다 상장이 됐고 이 상장이 돼서 실제로 거래소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 투자자분들은 국내에서는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운용사에서 만든 현물 ETF 역시도 우리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관한 국가적인 어떤 회의들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는 소식들이 전해지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10개 정도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이제 홍콩 내에 있는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현재 그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제 뉴스들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성적표들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됐는데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실렸고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11개의 운용사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품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어떤 운용사께 가장 잘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그러한 데이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블록의 외신 기사를 참고를 했고요.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일단은 이제 이틀 동안의 성적표인데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총 거래량이요 무려 31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자, 31억 달러면 엄청난 수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틀째 계속해서 31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전해져 오고 있고요. 누적 거래량이 77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러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운용사들의 이제 거래량이 가장 높았는지를 좀 더블록에서 데이터로 체크를 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IBIT가 이제 블랙록의 현물 ETF 상품입니다. 자, 보시면은 GBTC가 왜 더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1일 날 상장이 됐고 12일까지의 수치예요. 전반적으로 상장 첫날에 비해서는 사실 그 볼륨은 조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볼륨들이 유지가 될지 혹은 줄어들지의 그 넥스트의 여부들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일단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쯤 추가적인 데이터가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크립토 헤드라인으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그레이스케일 쪽 이제 GBTC가 가장 큰 볼륨을 차지했던 이유는 사실 그레이스케일 상품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전에 GBTC라고 했던 이제 주력 상품인 GBTC 펀드를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굉장히 많은 볼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GBTC를 약간 배제하고 실제로 신규로 정말 상장이 됐었던 그러한 운용사들의 성적표는 두 번째부터 보시면 됩니다. IBIT 역시나 블랙록이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FBTC 그리고 그다음에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두 번째 날에도 이제 블랙록이 역시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역시나 아무래도 가장 큰 운용사이기도 하고 제가 자료를 끼워 넣지는 못했지만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수수료를 얼마나 매기냐에 따라서 또 투자자들이 몰리는 그런 동향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거의 다른 운용사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를 사라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수수료도 싼데 또 블랙록 거네 라고 해서 이제 블랙록 쪽으로 조금 몰린 것으로 조금 현재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2등인 FBTC 같은 경우에도 또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또 수수료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은 금으로 예를 들자면 같은 골드 ETF 상품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운용사에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수수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GBTC 같은 경우에는 볼륨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GBTC 보유자들이 팔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많았다라는 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여기 이제 크립토컨트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유출량이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차트인데 최근 들어서도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장에서 이제 유출을 보였다.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의사가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 어드레스 밸런스라고 해서 이제 지갑 동향들이 좀 계속해서 줄어들고 소폭 축소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이제 그레스케일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유출량을 보였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걱정할 만한 수치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만한 수치인가, 이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조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블랙록의 ETF가 가장 선두를 현재 달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다양한 운용사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놓았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치의 유입이 있었고,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피델리티도 굉장히 좀 많은 수치의 투자자들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날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 비트와이즈가 총 2억 3,8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경쟁사를 모두 이끌었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2억 2,7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았고 어떤 순서대로의 성적이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승인된 현물 비트코인 ETF에 이미 15억 달러 가까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블랙록의 아이쉐어스 ETF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앞서서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거래량도 너무나 좋았고 유입량도 좋았던 그런 성적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에릭 발추나스의 이야기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위터 글을 가지고 왔는데,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이전부터 관련한 소식들을 굉장히 빨리 전해줬었던 그러한 분석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소스는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또 우리 투자자들에게 공유를 해줬던 인물이었는데요. 이틀간의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의 이틀, 그러니까 지금 2거래일 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성적표를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를 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GBTC에서 유출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출량들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579.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GBTC의 유출량인데, 그러면은 이 GBTC의 유출량들을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치인가 아닌가를 판명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모든 운용사에 얼만큼 유입이 됐고 또 얼만큼의 유출이 있었냐를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아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에릭 발추나스가 직접 해봤습니다. IBIT 497.7, 그리고 FBTC 같은 경우는 422.3, 그리고 BITB 같은 경우에도 237.9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운용사들의 얼만큼의 자금이 유입됐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노란색 박스 쪽을 주목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GBTC 같은 경우에는 첫날은 95.1, 둘째 날은 484.1, 그리고 그걸 토탈로 합해 보니까 579.1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탈 전반적으로 시장에 들어온 거와 또 GBTC에서 들어온 거를 빼보니까 토탈로는 818로 양수가 나왔습니다.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물론 GBTC에 관한 유출량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GB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스케일에서 만들었었던 신탁 상품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걸 매도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승인이 되고 나서 기다렸던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매도가 있었다라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적표를 보자면은 굉장히 이제 무난한 성적표이고 오히려 좋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러한 동향들이 계속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가 승인을 내주긴 했지만은 그 와중에도 증권거래위원회 SEC 게리 겐슬러는 내가 이번에 승인해준 것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관련한 내용을 또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여전히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저 이 하나의 상품을 승인해 줬을 뿐이다라는 입장들은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보수적인 입장들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까지는 잘하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가격은 왜 떨어졌을까요?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 분석가의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는 현재 하락세입니다. 42,000달러 선을 겨우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ETF 승인에 관한 재료 소멸일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하락을 할까요? 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easy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락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과매수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만을 기다려온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매도 증상들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처럼 GBTC 이탈 자금이 비트코인 가격을 7%까지 떨어뜨렸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80%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GBTC로 인한 비트코인의 하락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료 노출에 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유들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자체의 하락은 약간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이 분석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빠르게 두 번째 주제를 열어보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재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 오늘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지표상의 이유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최대한 시간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글래스노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이제 분석을 내세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내세웠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온체인 데이터 결제량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볼륨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시장 내에 있는 온체인 데이터 거래량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그 시장에 관한 볼륨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롱과 또 숏텀의 온체인 데이터 코스트 베이시스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은 이미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근데 그들이 특별히 매도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 지표 같은 경우는 해시레이트 차트인데요. 거의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지표는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지표들 같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성적표들 그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팔로우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